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상품 공급 조건의 여러 가지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입거래입니다. 사입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주고받으면서 바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공급자들이 선호하는 거래 방식인데 자금 회전에 아주 유리하죠. 그러나 판매자가 마음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릴 우려가 큽니다. 이 사입거래에서는 판매자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재고 부담이랑 자금 부담이 존재한다는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공급자와 판매자는 교환 반품 조건에 대해 철저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공급자가 힘이 세면은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매출 부진 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정상가 판매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덤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공급자가 재고를 본인이 보유하면서 고객 배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새 능력 있는 총판사나 벤더사는 사입을 안 하는 트렌드입니다. 사입 비용 대신에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입을 안 하면서 제조사와 협업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신거래입니다. 여신거래는 판매자가 판매 마감 후 특정 시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상품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 공급 방식이고요. 보통 상품 공급자보다 판매자가 힘이 센 경우에 여신거래를 주로 많이 하죠. 여신거래 계약 예시를 한번 보면 당월 판매분에 대해 2월 20일에 약정된 판매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걸 여신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번 주 판매분에 대해 다음 주 금요일에 입주 금요일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게 바로 여신거래 계약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다음은 보증보험 거래입니다. 보증보험 거래. 보증보험 거래는 여신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는 하지만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판매자는 신용보증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방식은 보증보험 거래는 보통 대기업과 거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이 조그마한 판매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끊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품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상품 대금 수취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험이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데 보통 판매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담보가 없으니까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치금 거래입니다. 예치금 거래. 예치금 거래는 일정액의 예치금을 공급자에게 입금하고 그 한도 내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거래입니다. 상품 공급자는 상품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서 좋죠. 그리고 판매자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상품 사입이 가능한데 신규 거래 시에 판매자가 비교적 쉽게 상품 공급자와 거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 거래를 하면. 왜냐하면 더 많은 처음에 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고 시작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비교적 쉽게 공급자와 거래를 틀 수 있죠. 공급자도 좋아하고요. 근데 처음 거래인데 예치금 금액을 크게 요구한다. 그럼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 상품 공급 업체가 재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부러 예치금을 크게 하고 그거를 먹튀할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거래인데 예치금 금액이 너무 크면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품 공급 조건 계약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후 판매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판매를 정상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꺾어서 땡처리해야 되는 쨍처리해도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해야 되고 공급계약 전에 판매 개런티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판매해야 된다라는 개런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독점으로 계약하는지 여부 나만 독점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하는 건지 그런 독점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품 불량 판매 부진시 조건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꼭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자, 소규모 거래라면 모르지만 대규모 거래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귀찮다고 계약서 작성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상 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구두 계약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계약서를 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한쪽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계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도 잘 안 되는데 계약서를 안 쓴다? 구두 계약만 한다? 암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업체들이 계약 위반으로 괴로워하는 일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구두 계약으로 한 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앞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자이든 타이든 너무너무 많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품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정한 판매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이런 거 많죠. 왜냐하면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공급업체가 이 이하로 하면은 뭐 상품 안 준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이거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뭐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 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